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행동의 심리학. 이상은 지금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의 언어. 3초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의 언어는 이상은 사람들의 행동, 표정들을 분석하는 행동심리학자,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TV, 라디오 등 방송 언어들아 강의 컨설팅, 칼럼니스트,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정치인, CEO, 연예인들 선생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송으로 SBS 등등등등 많은 이상은 또 이렇게 현대자동차 등등에서 연세대 등등 대학교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몸짓 대단한 활동가인데 이상은 3초 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 언어, 100마디보다도 행동의 심리학. 우리말. 여기는 MBC 전지적인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영자 씨와 송은희 씨, 전현무 씨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얼마 전에 파일럿을 방송하고 지금은 정규 방송을 준비 중이세요. 행동 분석 관련해서 미팅을 한번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 건가요? 2018년 구정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두 번째 저서였던 몸짓 읽어주는 여자를 집필 중이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청자에게 행동심리학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 1년간 출연하기로 하고 첫 녹화를 마쳤다. 그런데 전체적인 참견 지점 시점의 행동심리 분석 내용이 인기를 얻으며 꽤 긴 회차를 출연하게 되었다. 그 후에 행동심리에서 부쩍 늘며 MBC 또 특강 또 사이드 다큐 등등에서 방송활동이 많아졌다. 그리고 SBS 내린 내내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생방송 특별보도에서 속마음이 보인다는 단독 코너를 진행하면서 대선 차례를 써서 생방송으로 두 정상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기도 했다. 나는 특히 라디오 방송이 재미있었는데 MBC 라디오 안영미 또 김영철 이수지 이 고정으로 출연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대기업의 CEO 그리고 본인의 매력을 드러내야 하는 연예인들의 개인 컨설팅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심리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학문의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편이었다. 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심리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한 생각 일환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했고 책을 집필했고 지금은 1년에 300회 이상 기업 강연을 하며 비언어와 행동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기업 강연과 컨설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 번째 도서 출간을 고민하고 있을 때 천그릇소프의 백광욱 대표님을 께서 몸짓 읽어주는 여자의 개정판 출간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당장은 원고를 작업하기에 시간, 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하고 있을 때 출판사의 독자분에 받았던 DM을 보내주셨다. 안녕하세요. 우선 기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사에서 출간한 이상은 작가의 몸짓 읽어주는 여자를 읽고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경험을 한 독자입니다. 저는 피부샵 운영하면서 전국의 피부샵 원장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기도 하며 유튜브 채널 원장 고객의 소통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힘들게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우연히 기사에 몸짓 읽어주는 여자의 책을 읽은 뒤부터 매장을 찾아오시는 고객의 상담에 자신감이 생겨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선 작가님과 천그릇 출판사의 모든 직원들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게 기사에 좋은 책을 출간해 주셔서 저에게까지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책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분의 글을 읽으며 개정판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몸짓 읽어주는 여자가 비언어와 행동심리에서 설명을 주로 다룬 설명서에 가깝다면 이번 책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업데이트하고 풍부한 사례를 넣기로 했다. 또 독자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과 행동 심리를 더 쉽게 연결지을 수 있도록 각 장르의 마지막 행동의 심리학 연습을 추가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독자 한 분 한 분의 하루하루가 숙제가 아닌 축제와 같은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하나뿐인 소중한 내 동생, 언제나 든든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 내 행복의 뿌리와 같은 소중한 배움을 나누는 덕성여대 대학원의 주 은선 신설의 우성 교수님, 원고를 쓰는 힘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었던 친한 동료 작가님, 밤낮없이 수고하는 등등등등을 마음을 전한다. 이상은 비언어 행동심리 분석가,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은 어떤 거냐? 인간관계에서 빠르게 지내는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은, 인정받는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 이렇게 나누었네요. 프롤로그,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강력한 메시지.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왜 제가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나를 쉽게 여기는 걸까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그러다고 조용히 있으면 차갑다고 하고, 관심이 없다고 해요. 호의는 호의로, 열정은 열정으로, 침착은 침착으로 봐주면 안 되는 건가요?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신뢰를 주면서 전문성이나 상품에 대한 확신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상품에 대한 확신을 전달할 때에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게 아닌가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객을 대하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편안하게 잘하고 싶어요. 스피치 연습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 앞에서 여롭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여롭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기 방법 말고 나만의 개성이나 매력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나름 공부한 대화법을 시도해 보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들어보지 않는 메아리같이 정말 답답해요.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론적으로 배운 리더십을 현장에서 어떻게 변해서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요. 꼭 사람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 전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도 그렇고, 하다 못해서 혼잣말이나 생각을 할 때도 자신감이 부족해요. 등등 그동안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나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어떻게 일치시키는지를 배운다. 결과로 업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즐겁고 편안해지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호의와 아부, 열정과 욕심, 자신감과 자만심, 침착함과 차가움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고 있다. 내가 보여주는 나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살아간다. 자,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도 본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미래의 배우자, 면접관, 상사, 고객과 같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회사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중요한 발표를 맡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오랜 시간에 공을 들이는 부분이 무슨 말을 하지? 라면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리더들, 유명한 강사들, 탑 세일즈맨들처럼 상대를 잘 선택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 마음 깊숙이 잘 전달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비법은 뭘까? 이들이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다음 상황을 보자. 소꿉친구 중에서 철수와 영수가 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만나기로 하며 만나면 다투었는데
이번에도 만나자마자 은성을 높인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물었다. 이번엔 누가 먼저 시비를 건 거야? 그러자 친구 A가 말한다. 내가 들었는데 철수가 영수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B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야, 내가 봤는데 영수가 철수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여러분은 이처럼 서로 다른 내용의 정보를 들었을 때 누구의 정보를 더 믿는가? 친구 A가 들은 정보인가? 친구 B가 본 정보인가? 아마 대부분은 상황을 본 B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들은 정보보다. 다음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이 경주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기차가 한참을 다니다가 어느 역에 정차할 준비를 하며 방송이 나온다. 이번 역은 울산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밖을 보니 기차역 플랫폼에 그렇게 경주역이라고 쓰여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을 울산역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주역이라고 생각하는가? 들은 정보를 신뢰하여 이것이 울산역이라고 생각해 기차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야? 여기는 울산역이 아니라 경주역이잖아 라고 잘못된 안내 방송을 불평을 늘어놓으며 서둘러 기차에서 내리겠는가? 아마 서둘러 기차에서 내릴 것이다. 그대로 기차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들은 정보보다 더 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들은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 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 내가 본 정보가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들은 정보를 더 옳은 판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본 정보를 더욱 신뢰한다. 이처럼 들은 정보보다도 본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더 잘 해낼 수가 있다. 고객을 만난 세일즈맨이 전문성을 드러낼 만한 용어를 모두 가져다 쓰며 고객에게 전달하더라도 그가 불안함, 자신 없음의 행동을 한다면 고객은 내는 세일즈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 행동을 더 믿는다. 결과로 세일즈맨이 열심히 준비했던 전문성을 드러내고 확신을 전달하려고 했던 정보는 그가 보여주는 행동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자녀와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열심히 대화법을 공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지금 너는 대화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중요하단다. Yes, no. 이처럼 무슨 말을 할지는 열심히 준비해서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손을 어떻게 움직일 때 부탁이 되고 어떻게 움직일 때 그 말의 확신이 시각적으로 담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하는 행동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비언어적인 행동 심리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들마다 각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언어적인 행동이 사람들과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70% 이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70% 이상이다. 비언어적인 것이 말하는 것보다도 보여지는 행동이 더 강력하다. 우리는 보아야 믿는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 라고 말한다. 또 나의 주장의 진실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라고 말하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직접 봤어 라고 묻기도 한다.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배려, 응원, 사랑 등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태도, 인성, 인격과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 표정, 말투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 생각, 표정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표정이나 행동은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의 표정인 몸짓이나 표정, 행동 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나 인격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처럼 비언어적인 행동은 감정, 생각, 태도, 의도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통로이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 이외의 수단을 통한 소통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말의 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단이 비언어적인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말투, 음성, 억양 또는 비언어적인 포함이다. 몸짓, 표정, 자세, 접촉, 공간뿐만 아니라 옷, 화장, 액세서리 등도 비언어적인 수단에 포함된다. 처음 만나는 데이트 상대에게 호감을 전달하고 싶으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 직장 동료들과 좀 더 편안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이 편하다는 즐겁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입으로 편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당신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당신의 입으로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0배 더 강력한 방법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의 대표이자 비언어 전문가인 앨런 피지는 10대 때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물건을 팔았다. 20살이 되어서 보험 영업을 시작한 그는 입사 첫 해에 그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괴물 신입으로 명성을 떨친다. 그리고 같은 해에 $100만 판매왕이 되어 미국 고소득 보험인들이 모임인 $100만 원탁회의 최연소 멤버가 된다. 그는 사람들이 무의식으로 사용하는 비언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몸짓들을 사용하면서 상대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지, 왜 설득되지 않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였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엄마의 표정을 따라하고 미소 짓고 울며 밥을 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의사 표시를 했다. 다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마디 비언어를 잊고 잊었을 뿐이다. 비언어를 잊어서 살고 있다. 연봉 3천만 원이 더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42%더 높아진다. 비언어 행동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언어 행동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일즈맨은 평균 이해도의 세일즈맨보다도 연봉을 3천만 원 더 이상 받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판매량도 20% 높았고 공감 능력도 10% 더 높았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42%더 높았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비단 세일즈뿐만 아니라 어떤 어느 분야든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의 90%는 비언어적인 행동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몸짓들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리더의 몸짓은 구성원들의 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가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과 카리스마를 전달한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짓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고객은 세일즈맨의 말보다도 그들이 보여주는 표정이나 행동을 20% 80% 더 신뢰한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제안하는 제품 서비스가 본인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진실되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고객의 비언어를 잘 읽어내어 고객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고객의 강한 신뢰를 얻게 된다. 교수, 교사, 강사, 교수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몸짓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본인의 강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내용을 강의하지만 다른 몸짓을 사용한 교수의 강의 평가가 다르게 나왔다. 또한 교수들의 수업 영상을 음소거 처리해서 말은 들리지 않고 모습만 보이게 한 수업의 강의 평가가 그 교수들이 평소에 받는 강의 평가와 동일하게 나왔다.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정이나 행동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큰 미친다. 부모가 손을 많이 활용하여 설명할수록 자녀도 말을 할 때 손을 많이 활용하며 표정이 없는 부모들을 보고 자란 자녀는 또 표정이 다양하지 못했다. 건의를 나타내는 자세, 회피하는 자세 등도 부모의 몸짓에 따라서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치인이 말만 잘해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신념과 능력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비언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설할 때마다 그들의 진심과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그에 맞는 몸짓들을 사용하고 있다. 면접관들은 구직자들의 대답에 대한 진실성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구직자의 비언어적인 반응들을 자세히 살핀다.
면접관들의 80% 이상의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탈락시키는 구직자가 있는데 일선이는 태도나 행동이 좋지 못한 구직자라는 설문 결과가 있다. 구직자의 태도나 행동은 그들의 인성이나 인격을 드러내주고 이는 표정, 말투, 몸짓 등을 통해서 표출된다. 마케터, 제품에 따른 광고 모델들의 자세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모델을 섭외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자세와 표정, 동작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배우는 언어, 의식을 일치시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고 느껴지도록 설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되지 않을 때 발연기라고 한다. 우리가 명연기자라고 칭하는 배우들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전달하는 감정을 아주 잘 이해하고 언어와 비언어 사이의 일치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